탄소 중립이 추진되면서 포스코가 아주 전통적인 고로사인 포스코가 전기로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포스코의 전기로 진출이 국내 스크랩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2회 촬영을 했죠? 예. 첫 번째는 우리가 포스코의 전기로 투자의 의미가 뭐냐 이걸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전기로 투자가 국내 철 스크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들이 이런 환경의 변화에 국내 철 스크랩 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포스코의 전기로 진출은 국내 스크랩 업계로 봐서는 이게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저는 상당한 기회다. 예, 기회일 수 있겠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철스크랩 가격만 올라가지 유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도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산업 전체로 보면 스크랩 산업이 어떻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네. 이것은 결국은 철강사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렇죠. 일단은 철 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예. 많이 늘어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철 스크랩 작업도가 뭐 80% 정도 된다는데 네. 앞으로 철강 축적량 자체는 서서히 증가할 거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철강 수요 자체는 포스코의 그 전로 장입률, 스크랩 장입률 증가, 그와 또 전기로 건설 이 두 가지만 봤을 때도 아마 2030년까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만 톤 이상 철 스크랩 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철 스크랩 산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한 그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적인 증가에 따른 그러한 철 스크랩의 수급 체계에 대해서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고철을 그 소비하는 고로사들이 등장하면서 그렇죠. 국내 스크랩 공급 채널도 이 고급 고철 고로사가 필요한 고급 고철에 맞춰서 새로운 유통 체계가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렇죠. 또 기존의 유통 체계와 같이 이렇게 재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철의 종류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중량, 경량해, 중량 AB, 뭐 생철 이런 쭉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실제로 전기로 공형강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각 등급 간에 실제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재료에 투입되는 그러한 철 스크랩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불순물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고철을 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판재료를 위한 그런 고철의 고급 고철 혹은 고급 철 스크랩의 수급 체계가 새로 정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되고. 지난번에 잠깐 유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두가 다 이 탄소 중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스크랩 소비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해도 어디 수입할 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주요 수입원이 일본, 이제 미국 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고로 회사들도 전기로에 진출하고 있고 또 전기로 회사들도 전기로를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앞으로 고철을 철 스크랩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 수출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일본에서도 뭐 일본 제철도 그렇고 전기로를 최대한 정대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철 스크랩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강사들이 특히 고급 고철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입 고철로 충당을 해왔었는데 아마 그러한 여건들이 상당히 변할 거다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수입이 그렇게 예상됩니다. 어떻든 국내 스크랩 업계로 봐서는 이게 좀 더 새롭게 잘 정비만 돼 있으면 굉장히 그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국내 스크랩이
이제 부족해진단 말이죠. 다시 예를 들어 작업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러면 각 제강사들은 경쟁적으로 스크랩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예전에 이제 스크랩을 그 각사들이 국내 스크랩을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 주도하기 위해서 예. 채택한 방법이 이제 납품상 제도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유통을 지배하는 방식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포스코의 전기로 진출 이후에 메이커의 그 제강사의 철 스크랩 장악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렇죠. 더 유통을 주도하는 이런 쪽으로 또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철 스크랩이 국내 수급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됩니다. 훨씬 더 지금 공급이 타이트하게 되면 제강사 입장에서는 네. 핵심적인 원료가 이제 철 스크랩이 되는데 얼마만큼 많은 철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예. 구매할 수 있느냐가 아마 원가나 혹은 그 제강사의 조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제강사들이 아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철 스크랩에 대한 그 구매 혹은 그 소싱하는 방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고급 고철과 저급 고철 시장이 좀 이원화되겠죠. 예, 예. 거기에 따른 유통 체계도 이원화되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돼야지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고로사의 고급 고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마 지금까지는 대부분 뭐 고로 특히 이제 포스코든 뭐 현대제철도 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강의 부원료로서 철 스크랩을 많이 좀 썼는데 지금까지는 그 철 스크랩 투입 비율이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스크랩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스크랩 투입 비율을 뭐 30%까지 높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있고 또 새로운 전기로를 건설하게 되면은 그게 소요되는 철 스크랩은 외부 조달을 할 수밖에 없죠.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스크랩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외부에서 조달하는 양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국내에서도 철 스크랩 수급, 수요, 구매 뭐 이거와 되는 제강사 간에 그런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국내 스크랩 업계가 탈제강사 하면서 뭔가 M&A 과정을 통해서 좀 대형화되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가공 설비에 대한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제조화되는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고급 스크랩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 양 거의 일정 수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집하는 단계에서 얼마만큼 분류를 잘하느냐. 예전에는 뭐 크게 그 고급 고철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섞어서 이렇게 판매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급 고철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철량에서 발생하는 고철량에서 얼마만큼 많이 고급 고철을 분류해내느냐. 많이 가공 과정이 중요하다. 분류해내고 그걸 어떻게 그 가공을 하느냐,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가공 과정을 거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철 스크랩 유통 단계에서 분류를 정확하게 잘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가공 공정을 거쳐야 되겠죠. 어쨌든 고로에도 우리가 철 스크랩을 장입할 때는 가능하면 굉장히 이제 전기로보다는 양질의 스크랩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호급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로에서 청정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청정강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100% 이제 뭐 용선을 쓰는 고로에서 나오는 용선을 쓰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러나 그게 이제 출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열을 이제 온도 제어하기 위해서 철 스크랩을 일정량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철 스크랩 내에는 기본적으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그 불순물 양을 0.1% 이하로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철 스크랩 투입량을 30%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거기에 추가되는 30%의 철 스크랩 양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을 엄청나게 줄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불순물이 훨씬 적은 혹은 제강사가 통제 가능한 불순물 중심이 들어있는 스크랩을
그 선별을 해서 거기에 투입을 예. 해야지만이 고급 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로사가 그 필요로 하는 그렇죠. 아주 정제된 스크랩을 생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슈레더가 요사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달에 그 15, 6, 7 스크랩 세미나를 하고 예. 18일 날은 이제 사실 이 슈레더와 관련된 줌으로 예. 실질적으로 그 실영상, 동영상 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사실 지금 가장 이제 그 고급 스크랩을 가공하는 가장 중요한 그 예. 기계 설비가 이제 슈레더라는 예. 설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까지 국내 스크랩 업체 중에서 몇몇 업체들은 그 슈레더를 설치해서 예. 이제 다시 그 가공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도 있습니다만 예. 사실 그 슈레더 된 그 스크랩과 슈레더 하지 않은 스크랩 간의 가격 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슈레더 할 필요성을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슈레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고 그래서 슈레더의 어떤 그 가공 그 뭡니까 가동률 뭐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측면이고 또 실제로 그런 설비를 도입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또 그 설비를 주로 이 제강사가 공급해 주는 형태로 사서 대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 유통 중심으로 어떻든 이 슈레더 같은 이런 제조업화 되는 거하고는 좀 더 그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사실 뭐 제강 이제 철 스크랩 업체들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슈레더 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십억 하는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철 스크랩 업체 단독으로 그 설비를 설치를 해서 가동한다는 게 사실 자금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강사 쪽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이제 설치를 유도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그 자금 지원이 제강사가 유통을 더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통제의 수단으로 제강사가 철 스크랩의 유통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한 걸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항상 철 스크랩 업체들은 제강사의 구매 전략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익성도 그렇고 또 공급할 수 있는 양 이런 것들도 제강사의 구매 전략에 의해서 어떤 의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이게 요번에 그 우리가 포스코의 전기로 진출, 탄소 중립 이 큰 변화가 이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굉장히 그 철 스크랩 업계로 봐서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면 또 그러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제강사의 철 스크랩 지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이런 기회를 잘 스크랩 업계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철 스크랩 산업 자체를 제강사가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 사실 그게 이제 납품상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그 납품상 제도화에서 제강사들이 의도적으로 아마 철 스크랩 업계의 어떤 대형화라든가 통합화 이런 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짰지 않았는가. 사실 설비를 도입하려고 해도 실제로 대형화된 스크랩 업계가 돼야지만 가능한데 그 기술 개발을 하든 뭐 어떻든지 간에 사실 국내에서는 제강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전기료 봉행각을 쓰는 전기료 업계에 봐서는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철 스크랩의 공급 시장을 장악하지 않으면 실제 원가가 불안해지거든요. 그 원가 경쟁력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내 철 스크랩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정성을 들였다고 할 수 있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정성을 들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철 스크랩 산업을 만들어 왔다. 제강사 주도로 이끌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 사실 그 철 스크랩 업계 자체적으로
철 스크랩 산업 자체를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힘이라든가 혹은 의지라든가 혹은 역량이 상당히 현재 떨어져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부분의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엔 철 스크랩 업계 내에서 뭐 조합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어서 요번이 특히 고로사의 전기로 진출, 고로사의 철 스크랩 장입 비중을 높이는 이런 것이 철 스크랩 업계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철 스크랩 업계가 앞으로 독자적,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양산업이 거의 같이 발전하는 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큰데 하나는 발전하지 못하면 실제로 결국엔 보면 사실 전체가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강업과 철강업과 스크랩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산업 간 균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국내 제강사는 뭐 숫자가 그냥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철 스크랩은 매우 이제 각 지역에 분산돼서 정말 소규모로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렇게 해오는데 이런 시장 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냥 놔두면 상대적으로 그 제강사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산업 발전은 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제강사가 스크랩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발전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항상 이렇게 어떤 의존적인 스크랩 산업이 제강사 의존적인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마켓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떤 종속적이고 종속적인 주종 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제강사보다는 철 스크랩 자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힘을 모을 수 있는 대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조합을 만들어서 철 스크랩 재고 정보라든가 수집 현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 모아서 정보를 모으는 그러한 어떤 조직 그걸 뭐 이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조합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의 집합체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탄소 중립 이슈가 제기되면서 철 스크랩 수요가 늘어나고 또 고로사가 전기료를 투자하는 이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해서 이 스크랩 산업으로 봐서는 새로운 어떤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기회를 좀 아주 긍정적으로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좀 사전에 좀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 15, 16, 17, 18, 4일간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철 스크랩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거기서도 이런 주제의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